네, 안녕하십니까. 되나요? 네, 방금 소개받은 문화마케팅 거장, 좀 거대한 김동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그 문화예술 쪽으로 그 마케팅 강의를 좀 하고 다니는데, 최초로 여성분이 가장 적습니다. 예, 보통 여성분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데, 예, 좀 기분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얼마나 잘하면 보자 이런 식으로 노려보시는 것들이, 예, 좀 겁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 서로 인사 한번 하실래요? 우리 고등학교 때, 뭐 대학생 때 많이 했는데, 옆에 하고 좀 인사 좀 하시고 한번 해보실까요? 쑥스럽겠지만. 예, 어색하죠? 예. 마케팅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관심이 없어요. 예, 뭐 준다 그러면 좀 아는 척하고, 예, 포인트 좀 아는 척하고, 그런 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문화예술 마케팅 PCM 자격증하고 관련 있나요? 예, 저도 얼마 3월 달에 이제 PCM 자격증 제가 취득을 했고요. 제가 왜 마케팅 자격증을 따냐? 좀 말씀을 드리면, 제 자격증 좀 여러 개 있어요. 제가 미국 자격증, 시사, 아세요? 시사? 시사. 정보보안 감사사 하고 PMP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이라고 프로젝트 관리하는 것도 있고, 문화예술 관련해서 좀 비슷한 거는 하도 오래돼가지고 국제 컨벤션 기획사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행정사도 제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타 뭐 잡다한 것들 모스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제가 자격증을 따는 이유는 뭐냐면, 실은 우리가 그 회사 생활이나 학생이라서 공부를 하고 있죠. 공부 끝이 없잖아요. 실은 마케팅 책, 제가 오기 전에 종로서적 잠시 갔는데, 한 수백 권 있잖아요. 그죠? 그걸 뭘 읽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실은 되게 마케팅에 대해 트렌드한 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봐서는 지금 내가 이 시점에 이 책을 읽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에 대한 의문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읽어야 되나라는 그런 경제적인 것과 그 시간적 압박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이 자격증이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가장 압축돼가지고 가장 필요한 것만 따고, 심지어 이렇게 뭐 증도 하나 주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뭐 할 말도 있고, 페이스북도 올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격증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마케팅도 PCM 필요해요. 마케팅이라는 게 뭐 산업군마다 이 액션 플랜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케팅 관리에서 얘기한 STP나 POP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뭔가 하긴 하거든요. 우리가 전략이 없이 뭔가 우리 뭐 페이스북 마케팅 하겠다, 뭐 인터넷 마케팅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을 다지기 위해서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문화마케팅 리허설은 없다. 리허설 뭔지 아시죠? 그죠? 본 공연 하기 전에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보통 뭐 여러 가지 리허설이 있는데, 공연은 리허설이 있지만 실은 마케팅 리허설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해보고, 뭐 안 되면 뭐 혼나는 거고, 뭐 잘하면 칭찬받는 거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마케팅은,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문화예술 위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실은 오늘 특강제보다 짧은 특강 이래가지고 이제 짧게 해야 되니까 이 단시간 내에 공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매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공연 마케팅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것들, 내가 진짜 지금 다시 공연 마케팅을 하면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이거지만 실은 되게 이거 맥락 없이 막 중구난방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감안해 주시고, 제가 뭐든지 얘기를 다 하겠다. 지금 장표가 지금 90장인데, 1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한 2권 썼습니다. 첫 번째 책이 제 공연 마케팅 리허설은 없다라는 책인데요. 아마 공연 마케팅에서 실무적으로 쓴 책은 여전히 이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쓴 지 한 7, 8년 넘은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로열티 마케팅인데, 로열티 마케팅 아시죠? 그죠? 뭐 마일리지, 뭐 포인트 이런 것들. 요것도 지금 우리나라 한 권인 것 같아요. 외국에도 서적이 없어요, 들어온 게. 그래서 아무 때나 썼습니다.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3권 제가 가져왔거든요, 3권.
세 권 가져왔는데, 어떤 분한테 드리면 좋겠습니까, 이 세 권을. 좀 알려주세요. 이거 막 던질까요, 이렇게? 보다가 그냥 제가 마음 내키는 대로 드리든지, 아니, 진짜 필요하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못 팔게 사인까지 해놨습니다, 이 안에. 이것도 이런 질문도 했어요. 예술로 마케팅을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술로에서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생각하지. 혹시 누가 질문하신 거예요? 안 오셨나? 질문만 던지고 그냥 안 오셨나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없으세요? 실은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문화 마케팅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10년도 안 됐고, 우리나라가 그 뮤지컬로 대변되는 공연 시장이 커진 것도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우리 잘 아는 오페라 유령. 그걸 시작해가지고 상업 뮤지컬 대발전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문화예술계에 있으면서 생각하는 그 예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실은 예술의 가치는 인정하고 인식할 때 저는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뭐 아무도 안 봐주는 예술이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실은 그 고흐가 죽고 나서 가치가 더 올라갔거든요. 죽고 나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은 돈을 받든 안 받든 많이 봐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줄 때 하나의 장르가 생기고, 그리고 그 공연이 좀 더 발전된다 생각해요. 옛날 뮤지컬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무대 뒤에 벽 하나 하려면 뒤에 사람이 막 땡겼어요, 이렇게. 막 줄로 땡기고 막 이랬는데 지금 다 이렇게 뭐 LED로 한다라든지 공연 예술 발전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과거처럼 뭔가 화풍이나 이런 것도 발전될 수 있겠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기술도 되게 발전하고 있다. 그게 다 사람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굳이 문화 마케팅이나 상업적 마케팅을 했다고 해서 예술적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 간략히 하자면 제 첫 직업이 군인이었습니다. 제 직업 군인이었어요. 제 예비역 소령인데 혹시 장교 출신 계세요? 없어요? 다 병이세요? 네. 저 그때 뭐 눈도 똑바로 못 보게 된 사람들이 병들 지금 보시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따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문화예술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제대하고 이제 영국에 가가지고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전 세계 뮤지컬의 양대 산맥은 그 영국의 네? 그쵸, 웨스트엔드. 그리고 미국의 브로드웨이가 있죠. 제가 웨스트엔드 근처에서는 비싸서 못 살고 약간 멀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연도 열심히 좀 보고, 제가 공연기획사 있을 때는 지금 아직 못 들어요. 42번가 뮤지컬. 내한 공연 했었고, 뭐 그대를 사람이다. 강풀 많아가지고 연극도 하고, 뭐 조용필 콘서트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열티 마케팅, 문화 마케팅 쪽으로 좀 했었어요. 지금 아실란지 모르겠지만 그 SK텔레콤의 팀멤버십 앱 들어가면 뭐 공연 그 제가 처음에 런칭한 거예요. 그 하나은행에 있는 것도 제가 처음 런칭했고 외환은행에 있는 것도 제가 처음 런칭했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제가 문화마케팅 제일 처음에 런칭했었어요. 불과 그게 한 6, 7년 전.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데 들어가서 사면 되게 싸게 티켓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해오고 지금은 저기 11번가 에서 마케팅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은 없지만 잠시 홍보를 하자면 이번 주는 팀 멤버십 SKT 고객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SKT 고객. 지금 또한 매주 카테고리 바뀌면서 만 원씩 할인하고 있으니까 집에 가실 때 사세요. 제가 그 공연 마케팅 할 때 제일 고민했던 겁니다. 잘 되면 작품 타, 안 되면 마케팅 타. 이 공연 막 잘 되면 이 사장님이 딱 오세요. 역시 이번 작품 잘 나왔어. 이러면서 막 프로듀서만 두드려주고 막 회식하자 그러고 안 되면 마케터 불러가지고 또 도대체 티켓 못 팔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도 일반 회사도 그렇지 않나요, 그죠? 물건 잘 만들었다 그러고 못하면 마케팅만 막 욕하고 막 이런 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엄청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돈을 못 벌면 마케터가 아닌가? 그러면 돈을 못 버는 회사를 계속 다니는 마케터는 뭘 해야 되지? 그럼 돈을 못 번다 그러면 그 공연은 진짜 안 좋은 공연인가? 내가 한 행동은 제로인가라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너무 올드한 단어가 갑자기 나오니까 뭔가 대단한 단어가 나오기 기대했을 텐데, 제가 생각한
결론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아시죠? 그죠? 뭐, 브랜드 마케팅,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얘기 잘 안 해요.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전부 다 인터넷 쪽으로, 아니면 데이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공연계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4대 뮤지컬, 뭐 팬텀 오브 오페라라, 뭐 레미제라블, 또 뭐 캐츠, 맘마미아, 뭐 미스 아이공 이런 것들 4대 뮤지컬을 얘기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마케팅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계속 잘 팔려요. 그 비밀이 뭘까? 10수년간. 그게 다 브랜드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뭐 비단 뭐 공연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상품들도 굳이 마케팅 하지 않더라도. 그 뭡니까? 그 라디오만 들으면 나오는 노래 하나 있죠. 그 썬연료. 그 어떻게 부르죠? 그거 뭐지? 전혀 맥락 없이 조광지처고 좋다 이러면서 하는 게 계속 이래요. 그건 계속 이래. 예. 그 브랜드라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마케팅은 돈은 못 벌지만 우리가 뭐 상품을 만들거나 공연을 만들 때 올해만 잘 벌어야지 이런 경우 거의 없잖아요. 한 10년은 잘 벌어먹어야 되겠다. 길게는 20, 30년은 벌어먹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그 해에 마케팅이 실패하더라도 내가 내년에 돈 잘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마케터는 할 바는 다 했다.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브랜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켓 4.0 얼마 전에 나온 책이죠. 작년입니까? 예. 이때 필립 코틀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케터 역할. 예, 고객이 브랜드 인지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브랜드를 옹호하게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예. 저 이게 키워드라 생각해요. 예. 제가 하더니 안 믿더니 갑자기 얘기 나오니까 끄덕끄덕 하시네. 그죠? 예. 이게 브랜드의 힘이죠. 그죠? 예, 필립 코틀러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우리 브랜드를 얘기할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 뭐냐면 브랜드 자산이거든요. 브랜드 자산이 뭐냐면 이 상품이나 이게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 브랜드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것인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제 소령이라고 했죠, 그죠? 좀 까실 분들은. 어쨌든 제가 소위 때 제가 GOP에서 GOP 25사단 파주 GOP에 있었는데 소위 때 딱 첫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그 전날에 이 교범이 있어요. 부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책이 있다. 교범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뭐 전투복은 뭐 나리석에 이렇게 다리고 전투화는 깨끗하게 씻고 뭐 이 챙은 이렇게 똑바로 펴고 이런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하고 처음에 가면 또 매뉴얼이 있습니다. 내무실에 처음에 딱 들어가면 딱 애들 도열하고 있으면 부소대장이나 중대장이 딱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딱 이 가슴에서 이걸 꺼내요. 이렇게 취임사 꺼내서 이게 오랜만이다 이래서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소위 때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군대 나오셨어요? 예, 몇 사단 나오셨습니까? 추사요? 영어 잘하시겠네요. 예, 아랍이 없잖아요, 그쪽에는. 예, 군대 나오셨습니까? 몇 사단 나오셨어요? 네? 공군. 뭐, 공군도 군이니까. 그 소위 소대장 혹시 만나보셨어요? 어때요, 느낌이? 상관인데 뭐 좀 그런 느낌 있을 거잖아요. 이 중대장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뒤에 분 군대 나오셨어요? 네?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십니까? 그 뒤에 분은 25사단 매저저 7위였는데 2대대였습니다. 저는 26년도 없는데요. 73년대. 그건 저기 페바에 있는 그죠. 그 어떻게 소위 소대장 보면 어때요, 느낌이? 안쓰럽다. 그러니까 병이 보기에 장교가 안쓰럽다. 예. 제가 처음에 어떻게 생각해서 처음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봐주길 바라요? 되게 위험 있고 뭔가 각도 잡혀있고 FM 같고 이렇게 바라주길 바라는데 병들은 저 쏘가리 왔다 이러면서 어떻게 골려먹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고객에게 연상시키고자 하는 브랜드의 계획과 연상, 말 어렵죠? 이게 뭐냐, 브랜드 아이덴티티 뭐냐, 내가 소대원들한테 요렇게 비춰지고 싶다. 라는 게 브랜드 아이덴티티예요. 약간 계획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이겠죠, 그죠?
근데 브랜드 이미지는 뭐냐? 이 결과적인 거예요. 고객이, 우리 그 소대원들이 지금의 소대장의 모습이에요. 나는 저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완전 정말 그런배처럼 와가지고 이렇게 뭐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가 뭐냐면, 현재 내가 계획하는 그 아이덴티티와, 그리고 지금 고객이, 내가 미래에 되고자 하는 아이덴티티와 현재 고객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이게 브랜딩이에요. 되게 쉽죠? 되게 어렵게 적어놨어요. 그죠? 이렇게 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원이 완전하게 합쳐진다 그러면 브랜딩이 아주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브랜드 마케팅이다. 브랜드 자산을 쌓는다. 그 얘기는 꼭 이 두 개 합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제가 이 브랜딩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그 NH 아톨이라고 아세요? 그 서대문에 그 NH 농협중앙회 본사가 있어요. 그때 제가 그 문화 마케팅 할 때 NH 아톨에서 그 의뢰가 왔습니다. 우리 NH는 너무 올드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NH 이러면 전부 다 그 농민들이 와가지고 뭐 풍물이나 보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만 볼 것 같으니까 되게 젊은 모습으로 NH 아톨을 만들어 달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처음에 가자마자 이름을 좀 바꿔라. 농협 아톨이 뭐냐? 이 젊은 모습이 아닌 것 같다. 아니면 NH를 좀 더 다른 좀 이런 네이밍으로 좀 이렇게 만들 수 없냐? 근데 이건 안 된다. 기업의 그거기 때문에 이해했다.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되게 유행했던 게 뭐냐면 뭐 락페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뭐 그 인천에 있던 락페라든지 이런 되게 유명할 때 제가 NH 아톨에서 락 페스티벌 하자. 이걸 근데 뭐 공간에 제한이 있으니 한 달에 하나씩 하자.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게 그 신치림 아시죠? 윤종신하고 이렇게 나오고 신치림 쇼케이스를 거기서 했어요. 무려 NH 아톨에서. 그 티켓이 3분 만에 나갔습니다. 두 번째 했던 게 델리 스파이스. 약간 델리 스파이스. 우리 그 인디 밴드와 이런 상업 밴드 가운데 있는 아주 인기 많은 델리 스파이스. 그게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 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게이트 플라워즈 했거든요. 게이트 플라워즈 어떤 그 방송에서 하여튼 몇 등 했어요. 그래서 그 신대철 씨가 데려왔거든요. 게이트 플라워즈 공연을 거기서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NH하고 잘 안 맞다. 우리 임원이 와서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무슨 뭐 저런 노래를 하냐. 우리 농협에서. 그때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순간에 하루 만에 그 한마디 때문에. 젊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지금 오늘 오다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뭐 프로포즈하고 거기서 그 일반인이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자기는 아이덴티티는 자기가 갖고자 하는 아이덴티티는 젊은 NH 아톨인데 실제로 하는 행동은 그대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 이걸 하려면 되게 진정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려면 진짜 원해서 진정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원할 뿐 전혀 행동 없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뭐냐면 우리 아이덴티티에서 이미지로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 내 실제가 그렇지 않더라도 고객이 광고한 대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리얼리티가 없으면 절대 이미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는 광고 아무리 때려봐야 사람들은 SNS나 친구들이나 금방 들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알기 때문에 이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갖추려면 리얼리티가 받침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브랜드 자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브랜드 자산. 제가 옛날에 가방을 이제 사러 갔습니다. 우리 회사원들의 가방 하면 보통 저런 거죠. 저 갈색 가방. 진짜 가죽인가요? 예. 저런 가방, 네모난 거. 서류도 좀 넣고, 각도 지고. 그런 걸 좀 사러 이제 백화점에 갔어요. 친구한테 보통 묻잖아요. 야, 무슨 가방이 좋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친구가 이렇게 소개해준 가방은 이 가방입니다.
오바마의 움직이는 사무실이라 불리우는 가방이죠. 요 특징이 좀 있어요, 이게. 이게 방탄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한 40년 된 가방인데, 이게 성공을 상징하는 그런 가방이거든요. 무슨 브랜드인지 아세요, 이거? 투미. 제가 들고 왔어요, 제 가방. 이 투미 가방. 저 가방은 완전 다르게 생겼죠. 지금 2달 만에 꺼냈어요, 제가. 이게 들고 다니면 지하철에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제가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런 강의한 날에 제가 가끔씩 들고 오는데 PC하고 들고 가야 되니까 기쁩니다, 그때마다. 강의보다 내가 이 가방을 이제 꺼낼 수 있구나. 제가 몇 년 됐는데 아직 지금 중고나라 나가면 거의 새 것처럼 팔릴 것 같아요. 이걸 샀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예산이 한 10만 원이었는데 이거 제가 45만 원 주고 샀거든요, 백화점에서. 그래서 제가 완전 장난 아니었죠, 그죠? 갑자기 한숨 쉬어지는데, 겁나 무겁습니다, 이게. 한번 메보시면 지금 장난 아니죠? 어깨 지금 걸려 죽겠는데. 그래서 결국 내가 산 거는 뭐냐면, 저는 서류 넣으면 빠지지 않고 다 구부러져요. 그런 가방을, 말도 잘 안 나오네. 갑자기 옛날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쓰임새보다는 저는 뭘 받겠습니까, 그죠? 뭘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이 가방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약간 패셔니스타처럼 좀 보지 않을까, 그죠? 너 뭐 하니? 나는 제노바 가방이야? 난 투미인데? 이런 말 한마디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심지어 오바마가 또 들은 가방. 그 가방 뭐냐? 우리 뭐라 얘기할까요? 이 가방은 45만원 이런 얘기 안 하죠. 오바마가 쓰는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브랜드 자산은 뭐냐면, 브랜드를 붙임으로써 높아진 가치입니다. 이 가방 원가가 얼마나 하겠어? 한 10만원 할래나? 방탄 소재라고 하죠. 우리 총알 맞을 일 얼마나 했어, 한국에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태그를 붙임으로 해서 생긴 가치가 브랜드 가치입니다. 예전에 질레트입니까? 질레트가 로켓 배터리 살 때, 우리가 보통 회사를 살 때는 부동산, 유동자산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얼마 이렇게 사잖아요. 그런데 로켓 배터리는 플러스 600억을 했어요. 그냥 브랜드 값이 600억인 거예요. 우리는 산정할 수는 없지만 브랜드 가치를 주고 실제 브랜드 자산이 그런 인지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 통용되는 가격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제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보면 댓글이 프로젝터 가열됐습니다. 빨리 조치 좀 해주시고요. 보면 이 가방을 해놓으니까 밑에 댓글이 달렸어. 이 가방 어떻니? 하니까 사지 마시고 적어놓고 요즘 가죽 가방 유행인데 전 괜찮아 보인다고 하네요. 3만 원이면 적당하다. 밑에 손잡이 말고 끈이 다 한 5만 욕을 다 엄마 개모임할 때 드시는 거 갖다 귀 이래 적어놨어요. 이 다음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까 포토샵만 한 거죠. 난리 났습니다. 예쁘기 이번 신랑이랑 잡지에서 본 것 같기도 하다. 어머 이쁘고 난리 난 거예요. 구찌 요거 하나 딱 붙이니까 사람들 반응이 달라진 거예요. 우린 실은 제품에 그런 거 잘 안 본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브랜드 자산입니다. 사람 참 간사하죠. 그죠? 그래서 브랜드 자산은 데이비드 하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가지 정도 있다.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로열티, 지각된 품질, 브랜드 연상, 이미지. 요 4가지가 브랜드 자산을 이룬 요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 4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 자산의 핵심은 뭐냐면 고객의 마음에 강하게 심을 수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브랜드 자산이란 기업의 역사적 순간들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실은 브랜드의 이런 상표, 이 태그가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태그가 뭘 함축하고 있는가. 기업의 철학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애플 이러면 사과 같지만 우리 혁신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고객에 대한 자세, 우리 자포스 같은 경우에, 자포스는 고객이 무조건 충성하잖아요. 그죠? 고객,
우리 자포세 사지 않았는데 잘못 전해서 이거 좀 환불해 줬으니까 환불해 주는 거예요. 예, 자포세 고객한테 대해. 사회적 도리. 우리 지금 LG전자 많이 뜨잖아요. 그죠? 그 겸손 마케팅이라고. 아주 대단한 게 있지만 결코 사람한테 알리지 않는, 예, 그런 사회적 도리. 이게 다 브랜드 일부라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항공사에 이사가 땅콩 회항 해가지고 그 순간 한 5, 6분 동안 했던 행동 때문에 대한항공 이미지가 완전 사라졌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 이게 브랜드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광고나 이런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수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생겨가지고 생기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에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인지도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알아보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직 마케터 분 계신가요? 현직 마케터 계세요? 예.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게 인지도예요, 인지도. 그죠? 페북 해가지고 막 하면 우리 마케팅 쫙 하고 나서 이제 마케팅 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게 됐던 어떤 조사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이거 살 때 우리 브랜드가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나 몇 번째 나 이런 것들 다 인지도거든요. 근데 인지도는 대부분 좋아요. 대부분 좋은데 상품이 안 팔린다는 게 문제죠. 다 아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구매하는 이 상품은 다르다. 그래서 리콜과 레코그니션에 대한 비교를 했는데요. 그 빨간 옷 입으신 분 혹시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뭔가요? 너구리요. 너구리요. 다음은요? 저 빨간 거 위주로 좋아하시네요. 예. 신라면이요. 신라면. 옷도 신라면 패션인가요? 아니요. 네, 다음은요? 그 다음 거요? 네. 짜파게티. 짜파게티. 이분은 마트에 가면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죠? 혹시 요즘 새로 나온 돈코츠 라면 아신가요? 네. 알죠? 예. 방금 이 세 가지는 리콜이에요. 리콜. 예. 리콜이고, 이건 뭐냐면, 내가 사는 시점에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근데 돈코츠 라면 뭐냐? 알아보는 거예요. 너 뭔지 아니? 알아. 이건 거예요. 예. 그거는 결코 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 때쯤에 이게 기억이 나냐, 안 나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지도의 함정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다 아는데 왜 안 사냐,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알지만 안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데 그럼 인지도는 중요하지 않나? 제 생각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뭘 알아야지 나중에 사지. 지금 알고 있는 것도 좋은 출발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사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좀 질문을 했어요. 이거 누가 질문하셨나요? 이 질문하신 분 있으신가요? 대부분 질문하시고 안 오시는 경향이 계시네. 예. 공연 마케팅의 경우 쭉쭉쭉 이래 적어놨어요. 이걸 어떻게 할지도 저도 고민이에요. 어떻게 가가호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길 가서 붙잡아서 얘기할 수도 없는데, 결국 마케팅을 어떻게 풀까 생각을 했는데, 혹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부인 있어요? 그래서 오신 겁니까? 늦게 가시려고?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예. 피곤하지만, 공부한다는 명분으로. 혹시 부인하고 애인일 때가 있었나요? 예, 그때 많이 공연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공연 고를 때 뭘 보고 고르십니까? 유명한 거. 딱 유명한 거만 생각하시나?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기억이 안 나요? 무슨 공연 보셨는데요? 구라치는 거 아니시죠? 예. 메노브라 만차. 예, 우리 보통 이럴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좀 안 쪽팔리시면 좋겠다. 대학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주차도 좀 되면 좋겠고, 유명한 사람이 좀 나오면 좋겠다. 밥 먹을 때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식사도 하실 거죠. 그죠? 좋은데 근사한 데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자분 공연 보시나요? 누구랑 주로 봐요? 저는 가족이랑. 친구랑도 보시나요? 아니요.
가정적이시네요. 영화 보실 때는 어떤 걸 생각하고 보십니까? 인지도. 그렇죠. 저는 우리 그 구매 단계 중에서 뭐 좀 학술적인 얘기에서 하면 대안평가라고 있어요. 대안평가.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떠한 평가를 하느냐. 처음에 얘기했던 거를 보상평가예요. 보상평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복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순위를 매기는, 공연 5점, 컨텐츠 좋아, 식당은 한 3점 될 것 같아. 뭐, 굳이 우리가 빨리 비율을 들자면, 뭐, 교통은 막 2점 되는 것 같아. 이걸 복합적으로 보고 딱 고르는 거예요. 이걸 보상평가라고 합니다. 비보상평가는 뭐냐? 뭐, 어느 한 가지가 도달하거나, 어느 한 가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안 사는 거예요. 이분은 영화 볼 때, 인지도, 제 1등이네? 그럼 멀리라도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내가 고르는 거는 집 근처 가야 돼. 그런데 이 공연이 뭐 집이 강남인데 강북에서 한다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이걸 비보상평가라고 그러거든요. 결국 뭐냐, 우리가 관심 없는 분들을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공연 보시면 평소에 공연 마케팅과 그 연말에 공연 마케팅 전혀 다릅니다. 연말 보면 공연 얘기도 하겠지만 주로 무슨 프로모션이 많냐면 식당하고 뭐 연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연장이 아주 좋다라든가 이런 얘기들 해요. 왜냐하면 연말에 어쩌다 한 번씩 가는 사람들은 컨텐츠 잘 몰라요. 애인한테 이렇게 좀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 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평소 대학로는 뭐든 평가할 게 없어요. 뭐 좌석도 전부 다 입식이고 뭐 싼 거밖에 없어요. 예. 그는 무조건 싼 거 하나로만 이렇게 쇼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가지고 시즈널하게 아니면 트렌드하게 어떠한 걸 관심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면 이게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다음 브랜드 로열티입니다. 23분 남았네요. 제가 오늘 이 강의 때 반차를 썼습니다. 반차를 썼는데 이 직장에 반차에 대한 그건 단순히 그 4시간의 의미가 아니죠. 올 때 이제 그 던킨 도너츠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던킨 도너츠 들어갔어요. 우리는 항상 꺼내는 게 있죠. 카드웨어, 해피 포인트. 딱 꺼내서 이렇게 하고 오늘 우리 소장님하고 코코이 지방야 갔었는데 안타깝게 멤버십 카드가 없어서 정립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좀 그리고 어제 전 11번가에서 애들 장난감을 쿠폰 3,000원 가지고 이렇게 샀어요. 이게 다 그냥 로열티 마케팅이에요. 로열티 마케팅. 기업이 고객 관리 측면에서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말 좀 어렵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론즈는 뭐 하나 주고 실버는 한 3개 주고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 뭐 통신사 이런 데 뭐 VIP, 골드 뭐 이런 게 다 로열티 마케팅이에요. 근데 이게 좀 정형화됐다 그러면 로열티 마케팅 되게 오래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 그 재래시장 가면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콩나물 팔면서 이렇게 새댁이니까 하나 더 주는 거야. 남들한테 안 주는지 뭐 로열티 마케팅이에요. 우리 짜장면 하면 쿠폰 모으는 것들. 이게 다 로열티 마케팅입니다. 그게 얼마나 체계적이냐, 얼마나 데이터 기반에 따라서 정도가 있을 뿐 사실 본질은 똑같아요. 우리 집에 계속 와라. 더 많이 사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지금 로열티 마케팅이 되게 중요한 거는 지금 고객과 기업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충성 고객 뭐 얘기하잖아요. 충성 고객. 저는 그거 되게 반대합니다. 제가 로열티 마케팅의 책을 쓰긴 했지만은 저는 충성 고객이 아니라 기업들이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 왜 지금 그렇게 되냐면 고객의 수가 아주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요즘에 인터넷 업체들 앱 기반에 보면 첫 번째 항이 뭡니까? 고객 모으기다. 고객 모으기. 카카오톡이 돈 못 벌다가 벌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고객이요, 고객. 고객은 뭐냐면 그 기업의 힘이에요. 근데 고객 로열티는 뭐냐? 그 기업의 가치입니다, 가치. 그러니까 아무리 고객을 많이 모아도 로열티가 없으면 사실은 그냥 데이터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 요즘에 그런 옛날 닷컴 기업도 그렇고 요즘에 앱 기업도 어떻게 합니까? 엑시트 하는 게 목표거든요. 일단 기업을 확 키워놓고 팔고 나가거나 아니면 투자를 많이 받거나 이게 다 목표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쿠팡이야. 쿠팡이 그 5조의 20%인 1조를 투자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5조는 어디서 나온 거냐? 저 고객에서 나왔다 봐요. 5조는 기업 가치예요. 자산이 아니에요. 다 적자, 만년 적자 회사인데 5조라고 가치를 부여하고 1조를 투자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고객들이 가지고 그 고객들이 얼마나 사느냐, 얼마나 자주 사느냐, 이런 것들이 그 기업의 가치로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들을 되게 잡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 기업이 노력한다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11번 가도 쿠폰 엄청나게 뿌려대거든요. 지금 막 많은 할인하는 오픈마켓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도 잘 안 잡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기업을 잘 안 믿거든요. 친구한테 물어보고, SNS 보고, 블로그 보고, 심지어 생판 얼굴 한 번도 안 본 사람, 이 추천하는 것들. 그 남자들 이종격투기 아시죠? 이종격투기 가서 막 물어봐요. 여자들은 그 무슨 카페입니까? 요초 카페. 뭐죠? 기억이 잘 안 나네. 다음에 양대 남초 요초 카페들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 거기서 물어요. 생판 모르는 무슨 님한테 물어보는데 그걸 가지고 또 가방을 사고 옷을 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욱더 로열티 마케팅이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열티 마케팅 중에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로열티 프로그램이에요. 기업이 고객에게 획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가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고객 간 거래 빈도와 구매를 키워나가는 정형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제 책에 나오는 거죠. 우리 보통 로열티 마케팅 하면 CRM 보시면 돼요. CRM 마케팅.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전 첫 번째 상품 그 자체다. 상품이 안 좋으면 사실 로열티 마케팅 할 수가 없어요. 로열티 마케팅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상품 자체가 후지면 절대 로열티가 안 생깁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가치를 줄 것이냐라는 거예요. 고객 가치자인데 우리는 가치를 줄 때 일괄적으로 잘 안 주죠. 등급을 매겨서 줍니다. 그죠? 등급을 매겨서 얼마나 자주 사냐, 얼마나 많이 사냐, 이런 걸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데 얼마나 방문을 자주 하냐, 이런 거 가지고도 고객 등급을 줘. 왜 등급을 주냐면, 이 밑에 등급, 위로 등급 가기 위한 좀 선방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벌어들이는 돈의 일정 부분을 주기 위해서라도 등급을 매기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사하고 차별이어야 됩니다. 남이 못하는 걸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11번가 팀 멤버십 할인 얘기했는데 지금 왜 그걸 하냐면 4월 2일부로 팀 멤버십 포인트 한도가 없어졌어요. 원래 VIP 20만원 해가지고 10만원, 5만원 떨어졌는데 그 한도를 다 없앴어요. 이 KT, LG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따라하기 되게 힘든 거예요. 그죠? 보통 따르기 쉽지만 이런 것들. 세 번째는 여기 서비스 개선했지만은 고객 경험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똑같은 것들이 계속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우리가 애플 스토어 가면 애플 제품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품을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그 직원들이 와요. 그럼 어때요? 막 물어봐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 물어보냐면 고객이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이 고객 뭐가 불편하지? 뭐를 알고 싶지? 뭐가 더 필요하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로열티 프로그램이 한 번 만들 것이 아니라 계속 고객들이 경험을 보고 바꿔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러면 고객들은 더 많이 사겠죠. 만족하면. 그리고 요즘은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요. 배달의 민족 팬클럽 있는 거 아세요? 딱 무슨 팬인지 잘 모르겠는데 배달 빨리 받는 팬인가? 이 생각했는데 커뮤니티가 있어요. 배달의 민족이. 1년 전에 이제 발족식까지 했습니다. 배민에 가가지고. 또 얼마 전에 배민 잘하죠. 그런 것들. 치킨 시험 치고. 예, 치킨 저도 떨어졌어요. 1차 탈락했는데 저 치킨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고객 확산이 됩니다. 예, 나는 뭐 받았어. 이렇게 고객 확산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미국에서 밀레니얼 세대랑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로열티 마케팅에 대한 인지 조사를 했어요. 약간 금전적인데 보면 프로 디스카운트에서는 이 베이비 부모들이 더 좋아하죠. 캐시백도 더 좋아합니다.
공짜 물건도 비슷하게 좋아하고, 밀레니얼스는 배송을 할인하는 걸 좋아하네요. 왜 프리를 더 싫어할까요? 그런지 알 수 없지만. 근데 밑에 걸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 나와요. 개인적 서비스. 그리고 개인한테 추천해준 물건들. 밑에 보면 도네이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들은 과거의 그런 금전적인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 부모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구매력이 지금 쫙 늘어나고 있는 세대예요. 제가 X세대인데 지금 X세대, Y세대들이 돈을 겁나게 쓰고 있거든요. 좀 있으면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돈 벌기 시작해요. 이제 얘들은 이런 벌써 그런 거 있죠. 우리 그 커피 먹을 때 스타벅스를 주로 가시겠지만 그 공정무역 커피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나는 맛은 좀 없어 공정무역 커피 먹을래. 나 대기업 거 잘 안 쓰고 뭐 이렇게 좀 혁신적인 중소기업 거 먹을 이런 애들 있어요. 여기에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자기 직접 상관이 없어도. 밀려서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다. 그럼 결국 로열티 프로그램을 떠나서 우리가 브랜드의 로열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돈 주는 것만으로 안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금전적인 혜택은 나중에 다 평준화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계속 출혈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러한 것들을 먼저 자산화하는 사람들이 좀 더 밀레니얼을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서비스들이 잘 돼요. 우버의 저기 기업 가치가 거의 삼성에 버금가는 우버. 거기에서의 키워드는 공유. 이런 젊은 그런 거 좋아하는 공유.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그렇게 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질문에서 이 질문 한 사람도 없어요? 예. 한 사람이 한 10개 하고 도망가세요. 예. 문화 마케팅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마케팅은 사실은 이 공연이라서 별 다를 게 없어요. 약간 서비스랑 비슷해요. 공연은. 근데 제가 옛날에 좀 성공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 공연은 상품의 특징이 뭐냐면 짧아요. 뭐 짧으면 1개월, 길면 3개월, 심지어 하루짜리 공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저는 주로 빅마우스 만들기를 많이 했어요. 빅마우스 만들기.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빅마우스를 만들 거냐? 뭐 말할 거리를 이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연이 우리가 보는 것들은 그 공연장 안에서 무대만 보지만 사실은 공연을 구성하는 것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들 백스테이지 투어 같은 거. 고객들이 코스튬을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을까? 화장은 어떻게 하지? 대기할 때 뭘 하고 있을까? 1인 다역들은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옷을 입지? 뭐 이런 것들. 그걸 투어를 한다거나. 그리고 제가 그 심플레이비라고 기획했던 게 배우와의 만남. 하나은행하고 이제 3자가 두 대에서 만든 건데 그 공연이 끝나고 주연 배우하고 한 5명 같이 만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가 그냥 안 해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플레이비라는 공연 잡지에 그거를 내는 거예요. 그 뒤에 협찬 하나은행 뭐 해가지고 하는 건데 반응이 장난 아니었어요. 반응이. 그때 했던 게 지금 미투로 관심이 높은 조재현 씨 했었었고요. 신성록 그리고 차지연 끝나고 5명만 딱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티타임 하면서.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무조건 얘기해야 돼, 이거는. 더 부풀려서 얘기하죠. 단둘이 만났다. 신성록과. 차지연이 즉석에서 나한테 노래 불렀다. 뭐, 막, 지마들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지만. 그래서 꼭 공연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공연을 구성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 우리 뭐 그런 거 얘기 많이 했잖아. 공장 같은 데 가면, 저는 어릴 때 유치원 때 코카콜라 공장에 갔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왜냐면 콜라 처음 먹고 이제 토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6살 때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 그때 공장제 투어를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 근데 토했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안 한 것처럼 어떻게 할지 고민했던 게 생각이 나요. 예. 그 다음에 지각된 품질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여성분들 애인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렇군요. 애인이 있으십니까? 그렇군요. 예. 얼마나 사귀셨어요? 오래 사귀셨네. 만약에 애인하고 첫 크리스마스 때 눈이 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습니까? 엄청 좋겠죠. 이런 기분일 것 같아요. 명동 한 건데 이럴 수 있겠습니까?
가끔 하던데, 술 먹고. 이런 분위기. 같은 크리스마스 때 저는 저 학부 대기과학과 나왔거든요. 저한테 눈은 지름 2mm의 얼음 결정체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뭉치면 한방눈이 된다는 거죠. 공군 어디서 나오셨어요? 성남. 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할 줄로. 치우죠. 그 기분이 어떠세요? 싫죠. 전 GOP에 있었거든요. 눈 오면 이제 중대장이 이렇게 명령하다를 합니다. 흰색을 모두 없애라. 계속 쓸고 다닌다. 계속. 이거 군대에서 뭐 눈 보고 뭐라 하얀 똥덩어리 내린다. 뭐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심지어 크리스마스 때 내리면 더 미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눈인데 사람마다 성격도 욕구도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상품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걸 우리는 지각된 품질, 사람마다 다 다르게 지가 생각하는 대로 그 품질을 판단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각된 품질은 해당 브랜드가 의도한 측면, 중요한 의도한 측면입니다. 경쟁 브랜드와 비교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품질이나 우수에 대한 고객 인식이다. 예. 우리 똑같은 상품을 보고 우리가 이 책을 볼 때, 이 책은 코팅이 돼 있으며 300페이지면 종이는 약간 부드럽네. 이렇게 잘 안 보잖아요. 그죠? 특히 여성분들 내가 이렇게 들었을 때 좀 유식해 보일래나? 뭐 이런 것도 보실 거고. 그죠? 이거 했을 때 뭐 어떨까나? 이거는 그 상품 매적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에서 보는 지각된 품질은 그 상품의 기능적인 면이 아니라 정서적인 면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 뒤에 그림 있죠? 이 그림이에요, 이게 그림.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23억짜리입니다. 전 당장이라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예, 심지어 제목도 없어요. 제목이 없어요. 23억짜리 그려놓고. 근데 우리 이거 23억 주고 삽니다. 이거 물감 얼마나 들었을까, 그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쭉 정의를 했었는데, 이걸 각각 좀 볼게요. 그래서 브랜드가 의도한 측면이다. 지각된 품질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품질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생겨야 돼요. 의도한 대로. 그죠? 이 상품을 이렇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라고 의도한 대로 좀 생기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 그렇게 잘 의도한 대로 잘 안 하는 게 문제지만, 이게 뭐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기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시켜가지고 한 거예요. 그때 왜 했냐면, 현대자동차 항상 저기 구설수 오른 게 뭡니까? 야, 수출품하고 이게 내수용 달라. 이거 헤어백도 잘 안 터지고 이래. 이거 우리는 차라리 역수입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이 파다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 똑같다는 거 알려줘야 돼 해가지고 이 이 손바닥 있죠, 손바닥. 이게 뭐냐면 이 파워 블로거들하고 이런 프로슈머들 쫙 모아놓고 우리가 지금부터 충돌 시험할 거니까 검사해라. 검사 다 하고 도장 딱 찍고 그래서 충돌시킨 거예요. 놀랍게도 다 에어백이 다 터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똑같네 이 생각합니까? 야 수입하고 내서 똑같아 이 생각해요? 네? 그 조작했다. 다 댓글이 그거야. 저 뺑기치네. 내가 봐야 되는데. 야, 프로쇼 매수한 거 아니야? 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한 번 생긴 지각된 품질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거 철학과 같은 거예요, 사람한테. 그래서 처음에 제대로 생기지 않으면 이 평생 이렇게 힘든 거야, 이게. 근데 이게 누가 기획했는지 참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두 번째, 경쟁 브랜드와 비교해서. 우리가 품질을 얘기하던, 저는 사실 대학로 공연 되게 좋아해요. 대학로 공연. 대학로 공연만의 그런 게 있죠. 약간 그 배우와 가까이서 보고 뭔가 좀 어떤 분이 뭐 이머시브 뮤지컬에 대해서 누가 질문했어요? 이머시브 뮤지컬? 이분도 심지어 없네. 이머시브 뮤지컬. 뭔가 소통하고 뭔가 관객과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하는 것들. 이게 대학로 공연 좋거든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대학로 공연이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저기 뭐 맨 오브 라마차 이런 거와 비교될 때 떨어지냐? 객관적으로 떨어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학로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브랜드와 비교해서라는 거는 절대적인 품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주항공 이런 거 막 타잖아요. 그거 하면 뭐 밥도 안 주고 저기 음료수도 제대로 안 주고 좁고 막 무섭고 이러지만 타거든요. 그래도 싸고
정시에 출발한다. 예, 타는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 블랙. 저는 얼마 전에 카카오 블랙 불렀다 취소를 했습니다. 저 그 당시 1.4배, 2배의 의미를 몰랐거든요. 저 2.5배가 뜨는 거예요. 새벽 1시에 서울역에서. 이 뭐지? 라고 불러놓고 검색해보니까 원래 한 2배 정도 비싼데 거기서 2.5배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니까 한 10만 원 나와요. 원래 한 16,000원 나오는 게. 근데 이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타겠습니까? 비싸도. 차가 일단 저 렉서스가 딱 배정이 돼요. 렉서스가. 예, 물론 취소했지만 렉서스가 배정이 되고 저는 못 타봤지만 검색하는 과정에 양복도 입으셨고 이렇게 오면 의존되시고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싸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브랜드에 비교해서는 꼭 가격이나 품질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우리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만족하지 않더라도 공짜잖아요. 그죠? 다른 데 비교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품질이나 우수에 대한 고객의 인식이다. 근데 제가 마케터들 강의도 좀 들어보고 블로거들 보면 지각된 품질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야, 우리 품질이 좀 떨어져도 야, 지각된 품질이 좋으면 브랜드는 성공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저는 결코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각된 품질의 한계는 그 품질이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품질인 것 같아요. 그 이상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는 딱 써보면 아는데, 그죠? 그래서 그래서 보통 자기 상품과 상관하지 않고 과대 광고하죠, 과대 광고. 옛날에 뭡니까? 신라면 블랙. 사골 한 그릇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재받았죠. 사람들이 댓글 막 달았어요. 야, 건강을 생각하면 신라면을 먹겠냐. 보약을 지어 먹지. 사람들 누가 사골 넣었다 사골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품질은 자기 상품 품질이 아주 좋아야 된다. 지금 2분 남았네요. 후딱후딱 할게요. 근데 저는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고객 정보가 근간입니다. 품질을 위한 품질이 아니고 고객을 위한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 이 상품 어떻습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이 상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아무도 없으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요? 되게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편할 것 같지만 하기 힘든. 우리 마케팅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우리 생산의 단계, 그 다음에 제품의 단계. 우리 제품의 단계 때 이런 실수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때 뭐냐면, 야, 품질만 좀 다 팔려. 이런 거 막 나오는 거예요. 안 팔리지. 그 다음에 마케팅, 이제 고객을 그때부터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얼마나 쪽팔립니까, 이분은 자는 게 아니고 쪽팔려서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심지어 못 벗죠. 머리 다 이래 돼가지고, 그죠. 요거는 마지막 브랜드 연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숫자는 뭐냐면, 이 대학로 계신 분 잘 아실 거예요. 대학로에 공연장 122개 있어요. 그리고 다 합치면 2만 석이고, 객석 점유율이 60%입니다. 산술적으로 하면 극장당 98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공연을 해본 결과 극장에 30명 이상 잘 없습니다.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라이어나 뭐 이런 애들은 엄청나게 잘 돼요, 아직까지. 근데 대부분의 그런 배우들이나 이런 데는 항상 걱정하죠. 관객이 없어서 공연을 취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잘 되는 데는 1회 3회 공연할 거냐, 2회 공연할 거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연구 결과 중 하나인데요. 선호하는 연극의 형태, 표현 방식은 웃겨야 되고, 주제는 심각해야 됩니다. 소재는 즐거워야 되고, 연출 방식은 스텝바크를 해야 되지만, 전반적인 느낌 따뜻해야 됩니다. 이런 공연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자, 저희 복수혈전 보신 분 있나요? 저는 처음에 다 코미디라고 들어갔다가 다 심각하게 나와요. 이 정통 활극입니다. 브랜드 연상이 뭐냐면, 이
브랜드를 봤을 때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이 브랜드 연상이라 보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공연을 만든다 하는 게 선호하는 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령 우리가 웃기는 공연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전반적으로 웃기는 것을 계속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런 걸 알았더라면 이경구가 절대 주연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이경구 떠오르면 무슨 생각했습니까? 그죠? 이게 정통 무술 영화를 생각을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보면 공연 선택에 미친 요소들 쭉쭉쭉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관람 후기나 주의 평가를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웃기는 공연을 만든다. 아니 어떤 상품을 만든다 그러면 이러한 매체들의 동일한 컨텐츠로 동일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건 웃긴 거야. 비평자도 웃기다 그러고 작가도 웃기다 그러고 줄거리도 되게 웃겨야 될 것 같고 출연 배우도 약간 코미디성을 써야 되고 이렇게 웃기는 게 계속 연상되게 이렇게 만드는 게 브랜드 연상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연상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올바르냐. 강력하고 부정적이지 않고 호의적이고 독특해야 된다. 이제 9시가 좀 넘었는데 한 5분만 10분만 할게요. 예. 강력하다는 건 뭐냐면 옛날에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다 연배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겪은 건 아니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 무는 영어 아세요? 꼬리에 꼬리는 무는 영어? 그 책 아세요? 예, 이게 뭐 단어들이 다 연결돼가지고 다 외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어떤 브랜드를 생각하면 뭔가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 그래서 뭐 난타 이라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최초의 논버블 공연이다. 말 없이 하는 공연이다. 프린지 갔다 와가지고 호평을 받았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타악 공연이다. 이렇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다. 그리고 부정적이지 않고 호의적이다. 이게 제가 했던 그 마리오네트라는 공연이에요. 이게 비보이 공연할 때 처음으로 약간 이름 다 까먹었네. 어두운 데서 이렇게 하는 처음 한 마리오네트한 공연이거든요.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대학로 하면 생각하는 거 뭐냐. 좁다. 기다릴 데가 없다. 주차장도 비싸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생각했던 게 마리오네트 공연이 유행할 때 그때 같이 유행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인형이 있어요. 인형. 무슨 인형이라 그러죠? 머리가 나빠 자꾸 안 떠올라요. 되게 약간 목각 인형 아니고 되게 이쁘게 잘 만든 인형 있잖아요. 네, 구체관절 인형이 되게 떴어요. 그래가지고 파워 블로거들이 얘네들 구체관절 좀 막 올리고 이럴 때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전해가지고 야 우리 비슷한 공연을 하니까 우리 로비에다가 전시를 한번 해보자. 비슷한 컨셉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릴 데 없으니까 로비에서 이거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서특별히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되게 호의적인 것들이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다. 부정적인 없애기는 쉽지가 않아요. 되게 고유 위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호의적으로 부정적 가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독특해야 된다. 실은 이 얘기를 할 때 좀 아쉬운 게 이 연극열전 기획하신 분이 자살했어요. 자살했는데 그래도 연극열전은 되게 대학로에 되게 엄청난 족적을 남겼죠. 왜냐면 이때가 뭐냐면 뮤지컬이 되게 성행하던 시절이에요. 대학로에 사람이 안 와. 다 뮤지컬 보느라고. 아예 뮤지컬 극장뿐만 아니라 뮤지컬 장르에만 그 당시 나왔던 게 로맨틱 뮤지컬 때 김종국 찾기 뭐 이래 나오면서 연극을 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연우 무대라고 되게 유명한데 없어졌어요. 예, 역사와 같은 것들. 그때 뭐 지하철 1호선 무조건 지금의 최민순의 다 지하철 1호선 다 했던 거예요. 그거 없어졌어요. 근데 이때 기획자가 나와요. 연극열전. 얘들은 뭐냐면 1년에 라인업을 쫙 늘어나요. 1월 1일에. 1일은 잘 모르겠지만 라인업을 하고 그 예매를 받아요. 그리고 이 작품들은 뭐냐면 되게 유명한 작품들, 해외 소평을 잡은 작품성이 아주 높은 것들로만 하니까 우리 솔직히 작품성 저도 잘 몰라요. 이게 작품성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작품성이 있는 걸로 계속 해오니까 제목이 몰라도 우리 작품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프로듀서 장진 감독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열전이 그때 대학로를 살렸습니다. 대학로를. 그 비슷한 거 지금 뭐 김수로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러한 어떤 컨셉을 가지고 뭔가 연간 라인업을 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이 대학로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독특해야 됩니다. 예. 예.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까요?
예,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그 브랜드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객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가치 제안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를 어떻게 가치 제안을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 빨간을 입으시고 자꾸 물어봐 죄송한데 혹시 인상에 기억에 남는 음식들이 있나요? 기억에 남는 음식? 닭발 왜요? 빨간 거 위주로. 비주얼이랑 안 맞게 약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그 비주얼이 좀 너무 특이해서. 그래요? 옆에 분은요? 무슨 음식 기억에 남으세요? 초등학교 앞에 있는 왜요? 그게 좀 그냥 보통 분식집에서 파는 떡볶이랑 다른 스타일이어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희 국밥을 권하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 옛날에 둘이서 국밥 먹으러 갔어요. 순대국밥 먹는데 우리 아버지가 야 그때 그 맛이 안 난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 맛. 그때 그 맛 저는 알 수는 없죠. 그럼 무슨 뜻일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단순히 맛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 거죠. 그죠? 우리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어릴 때 뭐 일 열심히 젊을 때 했다가 먹었던 그런 국밥 뭐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상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방금 닭발 얘기했지만 우리 브랜드 가치 제안은 한 세 가지로 보잖아요. 기능적, 정서적, 자아 표현적인. 방금 말 닭발은 저는 기능적이라고 생각해요. 아침 헛개, 헛개수 막 다 헛개예요. 헛개. 기능은 뭡니까? 남자답게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남자다운 기능을 주는. 근데 기능적인 것의 문제는 뭐냐면 따라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게 다 미투. 이게 어떤 게 오리진인지 아무도 몰라요. 닭발 같은 거죠. 다음 뭐냐면 정서적인 겁니다. 아마 떡볶이가 정서적인데 가까운 것 같아요. 아마 그 맛이나 이런 걸 했겠지만 약간 그 초등학교 때 그죠? 엄마 몰래 그 100원 얻어가지고 하나 먹었던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 어울려서 떡볶이가 생각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마케팅은 되게 정서적으로 마케팅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우리가 뭐 페리에 같은 거 먹잖아. 페리에가 광고할 때 탄산이 5% 더 들어있는 탄산수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프랑스에서 먹는 탄산수 이제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탄산수 맛으로 먹지 않잖아요. 그죠? 페리에 숨겨서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페리에는 들고 다니면서 우리 맥스웰 캔커피는 뒷골목에서 먹지만 스타벅스 캔커피는 그죠? 우리 도로에서 먹지 않습니까? 그죠? 원샷 절대 안 하죠. 스타벅스는 아껴서 음미하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뭐 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카페인이 더 들어있어서 잠이 확 깨는 커피 뭐 이런 것보다는 그죠? 뭔가 다른 정서적인 것들로 하면 더 좋습니다. 결국 뭐냐면 기능과 정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고객한테 얘기를 할 때 더 좋다. 뭐 적어놨죠. 그죠? 그냥 사랑의 해초리가 아니라 선생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담양산 대나무 이란 뭔가 좀 더 그죠? 해초리가 좀 때려도 덜 아플 것 같고 뭐 사랑을 담을 수 있을 것 같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의 초리라면 뭔가 좀 정서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자아 표현적인 편이. 제가 그 투미 가방을 사면서 했던 게 이 자아 표현적인 거죠. 내가 이 옷을 입으면 뭔가 패셔니스타처럼 보이지 않을까? 나이키 같은 경우에 내가 이 운동화를 신으면 뭔가 운동을 잘해 보이지 않을까? 우리 요즘에 그 뜨는 브랜드 뭡니까? 언더아머. 내가 언더아머를 입으면 좀 더 거칠게 운동할 것을 보이지 않을까? 누가 이 블로그 올렸는데 언더아머는 100kg 이하는 입으면 안 된다. 옷에 대한 모욕이다. 뭐 적어놨더라고요. 그런 자아 표현이 하는 거죠. 우리 그 PCM 따는 것도 우리 PCM 왜 따겠습니까? 영어 공부할 따는 거 아니죠. 그죠? 누구한테 얘기할 거잖아요. 내가 요 PCM이 있다 그러면 날 좀 기본된 마케터로 보지 않을까? 자아 표현적인 편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은 뒤에 한 40장 남았는데 일단 저 브랜드 자산에 대한 얘기는 다 했고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이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포피 아시죠? 포피. 포피.
우리 포피는 사실 마케터한테 10개명과도 같은 거죠. 예. 항상 뭐 포피하니? 뭐. 포엠이라고 포엠? 포엠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게 알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포지셔닝 책 아시죠? 포지셔닝. 그 책 지은 사람이에요. 잭 트라우트가 하고. 알리스라는 사람이 16년 9월에 포엠이라는 그 컬럼을 에드에이지에다가 기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소개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제목도 보세요. 포피는 잊어라. 이제는 포엠이다. 그래서 포엠이 뭐니? 했더니 머천다이즈 마켓 미디어 메시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머천다이즈가 뭐냐면 프로덕트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프로덕트이 그 상품 자체를 봤다면 이거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뭐 브랜드, 경쟁 상품하고 다른 점, 그리고 뭐 가격, 이름, 그리고 고객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가치들이 상품이다. 그래서 프로덕트를 하면 안 돼. 머천다이즈라고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 마켓이다. 이건 약간 세그먼트하고 타겟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그 칼럼에 전쟁을 치를 때 모든 전선에서 하지 않는다. 우리가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중해라. 어떻게 보면 세그먼트 타겟에 대한 얘기인 거죠. 다음에 미디어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직까지 인터넷 마케팅이 되게 유행한 것 같지만 여전히 ATL로 대변되는 TV 광고가 대다수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비슷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 미디어는 상품에 맞는 미디어를 선택을 해야 된다. 물론 TV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매스 마케팅이 필요하면 TV. 우리 이 상품마다 그 매체가 다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를 잘 골라야 된다. 다음이 메시지다. 이 메시지는 마켓에서 효과적으로 잘 나타날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해서 이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끝냈어요. 뭐지? 이래서 이게 뭘까라는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했을까? 사실은 그 이면에는 포피를 빗대어서 자기가 이 칼럼을 좀 띄우려는 목적이 더 강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은 접어두고 좀 고민을 했는데 왜 이 네 가지를 생각했을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뭐냐면 이 사람은 포지셔닝 얘기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포지셔닝은 1970년도에 똑같은 에드에이지라는 잡지에 내가지고 일약 스타를 만들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때 이 사람이 뭔 얘기했냐면 경쟁 브랜드, 왜 포지셔닝이 필요하냐면 경쟁 브랜드 수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광고 비용도 높아지고 광고량도 많아지면서 광고 효과는 계속 떨어지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포엠 얘기할 때 뭘 하냐면 이게 더해서 야 인터넷이 발달했고 글로벌화 되고 있어. 환경이 70년도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뭐냐면 포엠은 포지셔닝을 잘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머천다이즈를 왜 포지셔닝 관점에서 다시 본다 뭐냐면 자세히 보라는 의미는 그 상품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야 고객한테 어떠한 가치를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그걸 한번 찾아봐. 품질이 아니면 포장이지 않을까? 포장이 아니면 뭔가 다른 혁신적인 느낌이지 않을까? 아니면 브랜드지 않을까? 다 보라는 거예요. 포지션을 잘하기 위해서. 이 포지셔닝이 뭡니까? 이 포지셔닝의 개념 아시죠? 이 사람들 머리에 포지션 위치한다는 뜻인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위치할 때 이 상품을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품을 바꾸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 집어넣는 거예요. 인식을 바꾼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는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 이래서 이 얘기를 하지 않았나? 두 번째 마켓. 이것도 뭐 동일한 얘기긴 하지만은 그런 포지셔닝이 그 가치를 잘 받아들일 사람들이 누구야? 이거를 보라는 거죠. 세 번째, 미디어. 미디어는 그 마켓들이 가장 잘 볼만한 그리고 그 상품이 가장 잘 표현될 게 뭔가. 우리가 요즘에 데이터 마케팅 많이 하잖아요. 그 데이터 마케팅 그 비식별 정보를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 그 신문 보면 갑자기 옆에서 막 뜨잖아요. 내가 봤던 상품들. 거기에 갑자기 에르메스 가방이 뜨면 기분이 어떨까요? 야, 내가 사고 싶은데 일어나요? 처음 딱 떠오르는 게 짝퉁 아니야?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잡지는 잘 보지 않지만 비싼 물건들은 잡지에다 광고를 해요.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품이 그리고 그 고객들이 가장 잘 볼 미디어는 뭐냐. 그런데 이 미디어는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 집중해라. 뭐 하나 얻어 걸려라 여러 가지 쓰지 말고 얻어 걸려라가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해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터넷 광고를 하려면 컨텐츠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그 포지션의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과잉사에서 취해야 할 최선책은 메시지를 극도로 단순해서 강조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한 번에 꽂히는 메시지를 만들어라.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마케터들이 뭔가 글을 쓸 때 딱 한 줄 쓰면 윗사람이 뭘 하죠? 한 줄 쓰면 팀장님 이거 어떻습니까? 야 이래서 고객이 알아먹겠어? 좀 더 설명해봐. 그럼 구구절절 쓰다 보면 결국에는 그 상품 뒷면에 있는 사용 설명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다 필요 사람 안 읽는다는 거예요. 예. 메시지만 얘기해라. 예. 딱 찌를 수 있는. 예. 사실은 포엠은 포피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예. 미디어나 메시지 이런 것들 다 프로모션 안에 포피 중에 프로모션에 다 들어있는 내용인데 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냐고 생각했을 때 뭐냐면 이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관점의 차이. 우리가 고객 관점에서 말해서 포피를 포시로 얘기하기도 하고 뭐 7시로 얘기하고 7피도 얘기하고 하지만은 그 동일한 개념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고객 관점에서 봐라. 이 사람 포지션 책에 뭐라 적어놨냐면 안에서 바라보라고 해요. 안에서 바라보는 관점. 고객이 돼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프라이스가 없잖아요. 우리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프라이스. 그게 모천다이즈 안에 들어있거든요. 고객 입장에서 보니까 고객은 가치만 있으면 비싸도 산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치를 먼저 찾아내. 예, 관점을 달려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프로모션 하는 게 아니라, 프로모션을 해서 어떻게 알릴지를 나중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채널로 어떠한 걸 얘기할지 먼저 고민해. 이게 포엠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는 시대가 변화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예.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엄청난 그런 광고의 그런 공해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객의 머리에 포지션할 거냐에 대한 방법론으로 포엠을 얘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뒤에 많지만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